미녀와 순정남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홍혜교는 진상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공진단이 나타나자 공진단에게 진상구를 할머니 친구 아들이라고 둘러대며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부탁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공진단은 무슨 보험 설계사가 홍혜교 옆에 딱 붙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며 진상구가 생긴 것도 제비같이 기분 나쁘게 생겼다며 대충 보험 하나 들어주고 돌려보내고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홍혜교는 공진단을 돌려보낸 후 공진단이 진상구의 아들이면 진즉에 진상구에게 말했겠지 왜 넘어갔겠냐며 자신의 아들 같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 다시는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요. 진상구는 공진단이 자신의 아들이 아닌 게 차라리 천만다행일 것이라며 공진단이 공대길의 아들인 것이 백배천배 낫다고 하는 것을 보니 정말 가진 것도 없고 한량짓만 하다가 한 세월 보낸 것이 확실한 인물이었습니다. 홍혜교는 진상구의 말을 듣고 온 이후로 영 마음이 개운치 않았는데 공대길의 사진을 봐도 공진단과 닮아 보이지도 않고 자신이 과거에 한 짓이 의심이 가서 결국 공진단과 진상구의 유전자 검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홍혜교의 말대로 모르는 게 약이고 계속 공진단이 공대길의 아들이라고 우기고 살면 될 것을 결국 궁금증을 못 이겨냈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일치로 나오자 충격을 받았고 공대숙이 꿈에 나타나 자신의 목을 조르며 괴롭히는 악몽에 시달리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홍혜교는 과거에 공진단이 박도라 때문에 악몽에 시달릴 때 무당을 찾아가 해법을 찾아보려고도 했는데 이러다가는 홍혜교도 굿을 하던지 베개에 부적을 붙이든지 안 그랬다가는 정신병원에 가야 하나 싶을 정도가 될 텐데요. 홍혜교는 공진단이 공진택의 양자가 될 문턱에 서 있는 상황에서 공진단이 공씨 핏줄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 화려하게 재벌가 사모님으로 살았던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일을 혼자만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홍혜교는 진상구가 쓸 물건들을 잔뜩 사가지고 진상구에게 서너 달 필리핀에 가서 살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는데요. 공진택의 슬하에 멀쩡한 자식이 없어서 공진단만이 APP그룹의 후계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홍혜교가 공대길의 첩이랑 공진단이 그간 아무리 일을 잘했어도 무시를 당하고 살아왔다면서 제대로 된 후계자 명분을 얻기 위해 공진단이 공진택의 양자로 들어갈 것이니 그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진상구와 만나는 것을 사람들 눈에 들켜서 여러 말 나오면 곤란하다고 진상구를 설득시켰습니다. 홍혜교를 끔찍히도 좋아하는 진상구는 홍혜교의 속셈은 모른 채 공진단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홍혜교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고 필리핀으로 가려고 짐을 다시 싸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겨우 서너 달인데 그동안 문간방에서 안 나가고 홍혜교도 안 만나고 집콕하며 살아도 충분히 살만한 기간인데 굳이 필리핀까지 가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지긋지긋하게 30년 동안 외국에서 살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운 좋게도 아는 형님 고연철의 집에 살게 되었는데 향수병에 찌들어 있었던 진상구가 다시 한국을 떠나 살 것을 생각하니 단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진상구는 홍혜교가 자꾸 공진단이 진상구의 아버지를 닮았네 만회하는 소리를 둘이 있는 데서 조용하게 말하는 것조차 무척 싫어하고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함부로 흘리고 다니면 안 된다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 너무 수상하였습니다. 공진단이 내 아들이 아니면 아닌 거지. 애교는 이 일 가지고 왜 여러 번 입단속을 하는 거지. 진상구의 생각에는 홍혜교가 자신을 필리핀으로 보내려는 데는 말 못할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것은 당연히 공진단이 자신의 아들인 것을 홍혜교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감추려고 한 짓일 거라고 여겨서 38화에서는 홍혜교를 다시 만나 자신이 왜 필리핀까지 가야 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한편 공진단은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지는 모르고 김지영에게만 빠져 있는데요. 이건 뭐 무늬만 연인이지 김지영에게 키스하다가 뺨이나 얻어맞고 맘대로 스킨십하기도 힘든 공진단은 김지영이 5억이나 받아먹고도 돈값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김지영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2박 3일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김지영은 공진단의 제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공진단과의 만남을 더는 지속시키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는데 마침 김호경 작가의 새 드라마의 단독 주연으로 전격 캐스팅이 되어 억대의 출연료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백매자를 통하여 공진단에게 빌린 5억의 일부라도 갚으려고 하였습니다.
공진단은 돈이 필요할 때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찾아와서 돈 빌려가고 여친까지 자처할 때는 언제고 돈을 갚을 수 있는 여유가 되니까 그만 만나자고 하는 김지영을 보니 배신감이 들었는데요. 그런 중에 백미자는 김지영에게 입금된 출연료를 공진단에게 갚지 않고 집을 구하는 데에 쓰겠다고 뒤로 챙겨버려서 김지영은 물론 박도식과 박도준의 원성을 샀습니다. 박도라를 죽음으로 몰아가면서 힘들게 한 백미자가 또 이런 짓을 하니 박도준은 마음 같아서는 엄마 호적에서 나가버리고 싶은 심정이 되었는데 그래도 김지영은 엄마 백미자가 신체포 기각서에 도장을 강제로 찍던 현장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로서 자신이 공진단과 만나서라도 돈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박도준에게 설명을 하였고 세 남매는 공진단에게 진빚을 되도록 빨리 갚아서 김지영을 해방시켜주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지영은 기억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위급할 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던 고필승이 역시나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도와주는 것을 보니 그동안 백미자의 말만 믿고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였고 꼭 새 드라마를 성공시켜서 보답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김지영은 김호경 작가의 주문대로 새 드라마의 주인공에 맞게 이미지 변신을 하였고 김지영이 박도라인 것을 아는 고필승의 눈에는 박도라 그 자체로만 보일 정도였습니다. 새 드라마 서울레이디 주연으로 발탁된 김지영은 액션씬이 많았는데 기억이란 것이 어떤 충격이나 결정적인 상황에 노출이 될 때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니 김지영도 액션 연습을 하다가 과거의 기억이 잠깐씩 돌아오게 되어 38화부터는 고필승의 도움을 받아 기억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김지영이 기억이 모두 돌아오는 순간이 고필승에게는 무조건 행복하다고만 할 수 없는 게 박도라가 목숨을 버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고필승이었고 고필승에게조차 마음을 의지하지 못하고 박도라가 세상을 등져버렸기 때문에 고필승은 항상 이 순간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고필승이 억대의 출연료를 선뜻 선불로 내줄 만큼 김지영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김지영은 알고 있지만 자신이 왜 죽었는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잡아주지 못했던 고필승에 대해 마찰이 조금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공진단과 백미자가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김지영이 기억을 다 찾고 백미자를 버릴지 그때에도 자식이라는 굴레에서 못 벗어나서 백매자를 감싸 안아 줄지 막바지 전개가 흥미로워질 것 같습니다. 한편 공진택은 공진단을 양자로 언제 드리겠다는 기약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 장수연과의 대화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공진택이 운동을 하다가 오른팔을 다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입게 되자 장수연은 공진택의 수발을 들어주게 되는데 공진택이야 집에서 노는 사람이 아니니 어쩔 수 없이 장수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자 장수연에게 진작에 솔직히 고백을 했었더라면 고필승을 아들로 받아줬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였습니다. 공진택은 장수연을 너무 사랑했던 만큼 배신감이 커서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장수연이 없이는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서 자신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로 자신의 옆에서 평생 미움받고 살라면서 이미 강 변호사를 통하여 이혼을 취소시켰다고 했습니다. 공진택은 장수연을 다시 받아들인 셈이었고 장수연과 화해를 하게 되면 공진단 대신 고필승을 양자로 드리게 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고필승을 양자로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기 전에 공진택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이 바로 공진단이 양자로 드리기엔 자격미달이라는 것일 텐데요. 공진택은 고필승을 고고엔터에 앉힌 것만 보더라도 혈연보다는 능력을 위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공진단이 그동안 덕을 좀 쌓고 회사 경영에도 소질을 보였었더라면 공진단이 공씨 핏줄이 아닌 것이 드러나도 단순히 핏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씨 가문에서 내쫓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공진단이 보여준 행실로 볼 때는 공씨 핏줄이 아닌 것까지 들통나게 되면 공진단이 공씨 집안에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라서 38화에서는 홍혜교가 공진단을 양자로 보내기 위해 진상구를 필리핀으로 보내려고 갖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진상구는 홍혜교가 사준 선물들을 여행 가방에 챙겨 넣다가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드는데요. 홍혜교를 만나 재차 물어봅니다. 애교야, 나는 네가 한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네 아들 정말 내 아들 아냐? 홍혜교는 뭐라고?
또 그 소리야?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해.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홍혜교의 말에 진상구는 그럼 내가 필리핀을 왜 가야 하는 건데? 내가 애교 말을 듣고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애교가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애교가 나 만나는 거 부담되면 나 그냥 집 밖으로 안 나오고 3개월 살아주면 되잖아. 아니, 6개월도 살 수 있어. 나 정말 더는 외국 생활하기 싫어서 그래. 내가 애교한테 피해 안 가게 조심스럽게 살게. 앞으로 만나자고 하지도 않을게. 진상구의 말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어떻게 방 안에서 6개월이고 1년이고 살아? 진상구는 애교 아들이 양자 문제만 잘 되면 나랑 다시 새 출발하겠다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야? 나 정말 필리핀 가기 싫다. 가면 뭐하냐? 난 한국이 좋아. 홍혜교는 절대 안 돼. 상구씨가 날 사랑한다면 무조건 필리핀으로 떠나줘. 딱 3개월인데 그게 뭐가 어려워. 진상구는 애교, 너 솔직히 말해. 네 아들 내 아들이 맞으니까 내가 무슨 너한테 해가 되는 짓 할까봐 미리 손을 쓰는 거 맞잖아. 정말 애교한테 섭섭하다. 나도 네 아들 잘 되는 거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이야. 네가 그동안 첩소리 들으면서 네 아들까지 찬밥 취급당했다는 소리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열불났는지 알아? 네 아들이 APP 그룹 회장이 되는 길이 있다면 나는 어떤 길이든 응원해 줄 거야. 하지만 이것만은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니? 그냥 네 아들이 내 아들이 맞는지 아닌지는 알고 필리핀으로 가든 북한을 가든 할 거야. 나 네 아들과 유전자 검사 딱 한 번만 하게 해줘. 진상구의 말에 홍혜교는 상구씨 정말 왜 이래? 미쳤어? 상구씨가 왜 우리 진단이랑 검사를 해? 절대 안 돼. 그리고 더 이상 우리 만나지 말자. 상구씨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정말 불쾌해서 만나고 싶지 않아져. 그러자 진상구는 그럼 내가 공진단 대표한테 직접 찾아가지 뭐. 엔젤 투자 사무실 APP 그룹 건물에 있지? 홍혜교는 상구씨 안 돼. 지금 어딜 가겠다는 거야?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진상구는 협박하는 게 아니야. 애교야, 정말 내 마음 모르겠니? 나는 네 아들 사진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 생각이 너무 나서 그냥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뿐이야. 이거 봐. 내가 오늘 아버지 사진까지 챙겨왔어. 너도 자세히 좀 보라고.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이야. 내가 30년 전에 외국 나가느라 아버지 사진 하나 변변히 챙겨놓은 게 없었는데 다행히 이거 한 장 있어서 내가 너 보여주려고 가지고 나왔어. 홍혜교는 진상구의 아버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 공대길의 사진을 수십 번도 더 들여다보았지만 진상구의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공진단이 공대길과 전혀 닮지 않아서 유전자 검사까지 해버렸는데 막상 검사 결과가 공진단이 진상구의 아들인 것으로 나오니까 진상구의 얼굴은 물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진상구의 아버지 사진만 봐도 공진단과 빼다 박은 얼굴이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진상구가 정말 공진단을 찾아가면 모든 게 들통이 날 텐데 불안해진 홍혜교는 진상구 앞에 사실대로 털어놓고야 마는데요. 그래, 상구씨, 상구씨 말이 맞아. 우리 진단이 상구씨 아들 맞아. 상구씨가 하도 우리 진단이가 아들 같다는 타령을 하니까 사실 내가 검사를 해봤어. 그저께 우리 브런치 먹자고 내가 만나자고 했을 때 상구씨가 마시던 커피잔 내가 챙겨서 우리 진단이 머리카락이랑 검사를 했었어. 진상구는 그럼 그렇지. 역시 내 눈이 정확했어. 진단이가 내 아들이구나. 나도 애교가 벌써 나랑 네 아들 진단이랑 검사를 했을 줄 짐작했었어. 그러니 네가 그걸 감추려고 거짓말했을 거란 거. 그렇다고 해도 나더러 필리핀으로 가라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냐? 하자. 홍혜교는 나 정말 옛날부터 진단이가 상구씨 아들이었으면 진작에 말했을 거라고 한 거 진심이야. 하지만 우리가 헤어진 지 지금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어. 자그마치 30년이야. 상구씨가 우리 진단이 친아빠인 거 나도 기뻐. 하지만 이제 와서 진단이 앞에 친부라고 나타나면 우리 진단이는 어떻게 해? 진단이는 돌아가신 공 회장을 아버지로 알고 살아왔는데 내가 공 회장 첩이라는 이유로 기도 못 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상구씨가 아버지라고 나타나면 우리 진단이 멘탈 진짜 다 무너져. 어떻게 우리 생각만 해?
상구 씨는 상구 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별 보잘것없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다가 말라 죽길 바라는 거야 지금. 우리 진단이가 상구 씨처럼 그 나이 먹도록 구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진상구는 애교야. 설마 내가 내 아들이 나처럼 살기를 바라겠니? 난 애교도 그렇고 진단이도 행복하게 사는 거 정말 누구보다도 원하는 사람이야. 홍애교는 그럼 제발 내 말 듣고 필리핀으로 가죠.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진단이 공회장 양자만 된다면 APP그룹 회장 따놓은 거라고. 자식 위해서 우리가 뭔들 못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상구 씨는 내 맘 이해 못해? 내가 오죽하면 우리 진단이를 호적에서 파낼 생각까지 했을까? 우리 진단이가 행복하지 못하면 난 상구 씨를 만나도 아무런 재미가 없어. 내일이라도 당장 한국 떠나. 필리핀에서 필요한 경비는 말만 해. 무조건 바로바로 다 붙여줄 테니까. 진상구는 애교야. 네 맘 다 알아. 하지만 쓸데없이 큰 돈 써가며 굳이 그럴 것 없잖아. 그리고 나 정말 우리 진단이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고 살면 안 될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랄게. 너도 안 만나고 진단이 눈에 안 띄게 한 달에 한 번만 멀리서 얼굴이라도 보며 살게 해주라. 내 소원이야. 홍애교는 상구 씨 정말 어쩌려고 이래. 상구 씨 존재가 들키는 날엔 우리 진단이 양자고 뭐고 나 사기 결혼으로 고소당할지도 모른다고. 우리 셋 다 인생 쪽나는 거야. 딱 3개월이야. 그 안에 무조건 우리 진단이 공회장 양자 만들어 놓을 테니까 나만 믿고 필리핀 가 있어. 우리 진단이가 나만 아니라 상구 씨도 살리는 길이야 이게. 그리고 나중에 공회장이 죽고 나면 다시 우리 아들로 찾으면 되지. 무슨 문제야? 진상구는 알았어 애교야. 그럼 나 떠나기 전에 딱 한 번만 진단이 얼굴 보고 가면 안 될까? 하자. 홍애교는 마음이 약해져서 그럼 진짜 딱 한 번만이야. 진단이 앞에 나타나서는 절대 안 돼. 만약 상구 씨가 진단이 만나기라도 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진상구는 홍애교에게 절대 공진단 앞에 나타나지 않고 멀리서만 보겠다고 말합니다. 진상구는 APP그룹을 찾아가 공진단을 보게 되는데요. 볼수록 돌아가신 아버지와 똑 닮은 공진단을 보고 있으니 눈물이 앞섭니다. 그래, 애교 아들, 아니 내 아들. 우리 진단이가 가는 길에 내가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 저 손가락만 봐도 내 아들이 확실하네. 막상 진단이를 보고 있으니 필리핀으로 더 가기 싫네. 애교한테는 비밀로 하고 필리핀으로 가는 척만 해야겠다. 내가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나만 숨어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 애교야 미안하다. 네 부탁은 못 들어주겠다. 우리 진단이가 공회장 양자가 될 때까지 내가 어떻게든 한국에서 숨어 살아줄게. 진상구는 홍애교의 부탁을 무시하고 필리핀으로 떠날 마음을 접게 됩니다. 한편 공진단은 김지영이 자신은 멀리하면서 고필승과는 자주 만나는 것을 알고 김지영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에 화가 나서 두 사람의 데이트를 회박놓게 되고 고필승은 김지영에게 언제까지 이런 사람을 만나고 다닐 거냐고 말합니다. 김지영은 고필승과 함께 박도라였을 때 둘이서 갔던 곳을 다니며 기억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김지영은 고필승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기억이 점차 떠오르며 혼란에 빠집니다. 고필승이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줬었더라면 내가 죽지 않았을 텐데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고필승도 나를 외면했기 때문에 내가 바다에 몸을 던진 것이구나. 당시에 느낀 지독한 고통과 외로움이 찾아와서 김지영은 고필승을 이대로 계속 좋아하는 게 맞는지 또 언젠가 고필승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지는 않을지 불안이 밀려옵니다. 공진단은 김지영에게서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술을 잔뜩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고 급히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연락을 받고 온 홍애교에게 담당 의사는 공진단에게 급히 수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공진단은 특이 혈액형이라 수혈이 쉽지가 않습니다. 홍애교는 자신이 RH+라 공진단에게 수혈이 불가능하자 갈등을 하다가 급기야는 진상구에게 연락을 하게 되는데 진상구는 공진단이 사고가 났다는 말에 바로 뛰어옵니다. 홍애교는 진상구에게 수혈이 끝나는 즉시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돌아가라고 부탁을 하는데 진상구가 수혈을 하는 동안 공진택이 홍애교를 발견합니다. 홍애교는 비밀리에 공진단의 수술을 끝내려고 하였지만
공진택이 팔을 다쳐서 병원에 내원해야 할 일이 잦아지자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공진택은 공진단에게 수혈을 해준 사람이 진상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의사의 말이 가족관계가 아니면 이런 특이성 혈액은 즉시 구하기도 어렵고 연락도 쉽지 않은데 공진단이 참 운이 좋은 사람 같다는 말에 의심이 가서 공진택은 비밀리에 두 사람의 혈액을 추출하여 유전자 검사를 해보게 됩니다. 진상구와 공진단은 부자 관계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공진택은 공진단을 양자로 들이려는 계획을 전면 취소하게 됩니다. 공진택은 홍해교를 불러 자신이 한마디 더하면 집안이 시끄러워질 테니 공진단이 퇴원하는 대로 외국에 가서 살라고 하고 다시는 한국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진상구 때문에 공진단이 양자가 되는 일이 실패로 끝난 홍해교는 진상구와 절교를 하게 되고 공진단은 자신이 공씨 핏줄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박도라처럼 바다에 몸을 던져버리는데 홍해교는 공진단이 죽고 나자 그만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